여러분, 오늘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분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분들,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 달라진 걸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연락이 뜸해졌네. 나만 이렇게 조용한 건가? 다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조금 외로운가요? 아니면 조금 불안한가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안 찾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감성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스토리들이 당신의 쉼터가 되길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죠. 친구 많이 사귀어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어디 소속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던 시절, 전화가 자주 울릴수록 중요한 사람 같았던 시절, 약속이 많을수록 괜찮은 사람 같았던 시절, 바쁘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바빠. 이 말은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퇴근하고 약속 잡고, 주말에도 사람 만나고, 명절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조용한 시간은 뭔가 채워야 할 공백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옵니다. 단톡방은 여전히 있는데 내가 말을 거는 일은 줄어듭니다. 약속도 줄어듭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들 바쁜가 보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SNS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다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여행 가고, 모임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나만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멉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게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 독립하고 이것저것 손을 떼고 나면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이제 뭐지? 전화도 덜 옵니다. 조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관계가 줄어든 게 정말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젊을 때 만났던 사람들 다 좋아서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관심 없는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나중에 연락해 하면서 속으론 안 하고 싶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만날 이유도 없고, 누굴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안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일할 때도, 가정을 꾸릴 때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불안해집니다. 혼자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일할 때도, 가정을 꾸릴 때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불안해집니다. 혼자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게 정말 실패일까요? 관계가 줄어든 게 정말 내가 버려진 거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독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세기 독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롭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 파티도 안 가고 사교 모임도 안 나가고 그냥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면서 살았던 사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 친구도 없이 어떻게 사나?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철학자입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거만하게 들립니다. 나는 위대해서 혼자 있는 거야.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려던 건 이겁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라는 건 시끄러운 곳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반응하고 분위기 맞추고 그 순간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진짜 생각은 혼자 있을 때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나는 진짜 뭘 원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조용한 시간에만 떠오릅니다. 쇼펜하우어의 발견.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사교계를 경험했습니다. 파티도 가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얕다. 날씨 이야기, 누가 어쨌다는 이야기, 뉴스에 나온 이야기, 남험담하는 이야기. 깊이 있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깊이 생각하고 싶다. 그러려면 혼자 있어야 한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그립고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해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걸 선택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나와 대화하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독했을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 속에서 충만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말도 많았는데 요즘은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깊어질수록 말을 아낀다. 왜냐하면 말이란 건 대부분 표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생각은 말로 쉽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침묵이 편해집니다. 다수의 소음. 쇼펜하우어는 대중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옳다는 말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산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유행 따라가고 남들 의견에 동조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반응만 합니다. 그래서 다수 속에 있으면 생각이 얕아진다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한 걸음 물러난 자리.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모임에 가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물가 이야기. 처음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들으면 똑같습니다. 또 그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물러나도 괜찮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물러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얕은 대화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만함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혼자 생각하는 데 씁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위대한 정신이란 특별한 천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다들 그러니까라는 이유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대화 상대가 있으니까요. 내면의 대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묻고 나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나를 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조금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이유는 나 자신이 불편해서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이 무서워서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이 아닌 마주함.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혼자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고독의 선물.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버려진 상태도 아닙니다. 고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옳다. 세상이 나중에 알아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 우리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책을 쓰거나 위대한 사상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이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고독은 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평화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독이 무엇인지, 왜 두려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니어의 고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계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듭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인생이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 학교 동창, 동네 사람, 친척,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다 챙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는 관계, 형식적인 관계, 피곤한 관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건 상실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상실로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게 정리되고 있다. 짐을 덜어내는 겁니다. 인생 말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것들의 의미, 관계가 줄어들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 하고 싶은 일, 진짜 필요한 시간.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중요했구나. 이제야 보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가능한 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질문 바쁠 땐 못합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시간. 인생은 살 때는 바쁘고 끝나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간.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건 이런 의미였다.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답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그 일을 선택했을까? 나는 왜 그 사람과 살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아닌 이해, 이 시간이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에서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내가 아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의 시간. 고독은 나를 용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게 나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리되는 감정들, 혼자 있으면서 오래된 감정들도 정리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풀리지 않았던 마음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처음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나? 나는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확신이 생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젊을 때는 남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이상한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줄어듭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독은 그 자유를 더 확실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뒤처진 게 아닙니다. 소외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고독은 사치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사치라고 말합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은 고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시니어의 특권. 시니어가 되면서 우리는 특권을 얻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특권. 젊을 때는 계속 뭔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쓸모 있다.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예전 같으면 뭔가 그럴듯한 대답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삽니다. 그게 답이 됩니다. 충분한 답이 됩니다. 고독은 완성의 시간. 인생은 쌓아가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으로 나뉩니다. 젊을 때는 쌓았습니다. 경험, 관계, 성과, 기억. 이제는 정리합니다. 무엇이 중요했는지, 무엇이 의미 있었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독은
그 정리를 도와줍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제 괜찮습니까? 만약 아직 두렵다면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고독은 하루아침에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익숙해지는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이유. 당신이 혼자 있는 건 버려져서가 아닙니다.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얕은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관계에 지쳤고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게 고독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혼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 고독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인생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당신은 고독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독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했는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핸드폰만 보게 됩니다. TV만 켜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고독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 루틴 만들기. 고독을 즐기려면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뭐 하지? 이렇게 매일 고민하면 피곤합니다. 대신 정해진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 7시 이상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 보기. 30분 산책. 오전 책 읽기 또는 글쓰기. 가벼운 집안일. 오후 점심 후 낮잠 20분. 취미 활동 그림, 음악, 정리 등. 저녁 식사 천천히 먹기. 일기 쓰기 또는 회고.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생각을 기록하기.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맴돈다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노트에, 핸드폰 메모에, 컴퓨터에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옛날 생각이 났다. 요즘 이런 게 불편하다.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작은 프로젝트 하나 정하기. 고독이 지루한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 정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우리 가족 이야기 정리해서 글로 남기기. 사진첩 정리하기. 간단한 그림 그리기. 매일 10분 스트레칭. 작은 프로젝트 하나만 있어도 하루에 방향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거 해야지. 그게 있으면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방법, 자연과 함께 있기. 고독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연 속에 있는 겁니다. 공원, 산책로, 강가, 동네 뒷산. 어디든 좋습니다. 자연은 말을 걸지 않지만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다 보면 혼자여도 괜찮구나. 이 느낌이 듭니다.
매일 30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5번째 방법 깊은 대화 상대 한 명 만들기. 고독을 즐긴다는 건 모든 사람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얕은 관계를 정리하되 깊은 관계 한두 개는 유지하세요. 전화로 산책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가끔 진짜 대화를 나눌 사람.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고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듭니다. 6번째 방법 과거를 정리하기. 혼자 있을 때 과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정리해 보세요. 사진첩을 꺼내 보거나 옛날 일기를 읽어 보거나 그때 이야기를 글로 써 보세요. 그러면 과거가 정리됩니다. 더 이상 머릿속을 맴돌지 않습니다. 아, 그때는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7번째 방법 손으로 뭔가 만들기. 생각만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손을 움직이세요. 뜨개질, 목공, 그림, 글씨 연습, 요리,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쓰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고독을 채워줍니다. 8번째 방법 하루 10분 아무것도 안 하기. 역설적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엔 불안합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지만 10분만 견디면 익숙해집니다. 아, 이래도 괜찮네. 이 느낌이 들면 고독이 편해집니다. 9번째 방법 감사 기록하기.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이제 뭐지? 쓸모없는 건 아닐까? 이럴 때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거 말고 작은 것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매일 3가지만 적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고독이 불행이 아니라 여유로 느껴집니다. 10번째 방법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이런 말 대신 친절하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충분히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스스로에게 친구처럼 말하세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독을 즐기는 방법은 구조 의미 친절입니다. 구조 루틴, 프로젝트, 손으로 하는 일, 의미 생각 기록, 과거 정리, 깊은 대화, 친절 자신에게 다정하게 감사하며 천천히. 이 3가지만 있으면 고독은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